자, 어제 그 성남FC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28일입니다.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한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어제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 중이었었는데 이 대표 어제 본인의 소환과 관련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깐 보시죠.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굉장히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근데 이 성남FC 건이 그러면 어떠한 것인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이에요. 2013년 12월에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성남 1화라고 있었잖아요. 이 성남 1화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 성남 1화가 이제 성남FC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줄곧 그 성남FC의 구단주를 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맡아왔던 것이죠. 근데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2018년, 그러니까 재선 기간 동안 2014에서 2018 재임 기간 동안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그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저러한 6개의 뭐 두산건설 뭐 등등 있잖아요. 이런 곳에 부지 용도 변경의 어떤 특혜나 편의를 제공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제3자 뇌물 혐의를 검찰은 적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네이버, 차병원 등등에서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가 후원금을 160억 원 정도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성남시는 이제 공짜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대가로 저러한 기업들의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이것은 제3자 뇌물 혐의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죠. 자, 보시죠. 자, 우선 두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금액이 제일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후원금을 성남FC에 50억을 냈는데, 그러니까 성남시는 저 두산건설에 2015년에 부지의 그 용도를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을 받은 대가로 성남FC에 2016부터 2018까지 후원금을 50억을 건넸다. 뭐 이런 겁니다. 큰 틀은 이런 거예요. 이 지금 성남FC 건은. 정미경 의원님, 그러면 검찰은 저 성남FC가 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이 많은데 성남FC 건으로 일단 소환을 통보한 것은 뭐 어떠한 마음일까요? 어떠한 전략입니까? 왜 그런 걸까요? 지금 그 검찰의 입장은 성남FC 사건은 네. 어느 정도 증거를 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네, 왜냐하면 성남FC는 지금 일부 공범이 다 지금 기소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수사할 내용이 없고 마지막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확인할 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소환을 한 건데요. 저는 지금 이 성남FC 사건이 계속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꾸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사실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핵심적인 것이 뭐였냐면 그 기업, K스포츠라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그 제3자 뇌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였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때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잣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는 아니고 이 성남 FC 사건은 제3자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그 뇌물을 그냥 뇌물죄 하면 단순하게 그 공무원이 받는 겁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잖아요. 예. 청탁하는 사람과 청탁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제3자 뇌물은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제3자에게 돈을 그 주라고 하는 얘기 그런 구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이 맥락에 전혀 안 맞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무섭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 예. 정도인데 핵심은 뭐냐? 일단은 그 나가셔야죠, 검찰에. 소환에 네, 응했다. 응해서 네. 아니 기든 아니든 자기 입장을 기든 언론에 아니든. 대고 얘기하지 예. 말고 예. 검사하고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과거에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대면 조사 안 받으실 거냐? 소환에 빨리 응해라.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해라. 이렇게 했던 분이니까 예. 일관성 있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이것이 결국 성남 시민의 이익으로 그 품에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러한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그 우리 후보님이 시장으로 재직할 때 후원금을 받았는데 165억의 사용처와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걸 밝히라고 하는데 그거를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거부하시죠? 첫 번째로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서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 유치가 되죠. 제가 하면 특혜입니까? 이거 70억짜리가 아니고 30년 전에 병원 짓다가 중단해서 흉물로 남아있던 건데 이거를 바꿔줘서 기업 들어오고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공공취득 10% 저희가 받아서 300억 이상 혜택을 환수했는데 그거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이 기업 유치한 거를 욕을 하면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네, 대선 후보 토론회 때도 성남 FC 건은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들으신 대로. 근데 이러한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봐주세요. 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본인 스스로가 지난해 소셜 미디어에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 시민의 이익이 되니 뇌물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었던가요?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님 용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으면 그것이 곧 제3자 뇌물수수가 되는 겁니다. 성남 시민의 이익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광고비를 받았으면 기업들로부터 그것이 곧 제3자 뇌물수수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은 극과 극이죠. 결국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검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아든 이재명 대표 어제 경북 안동에서 이 팥죽을 먹으면서 어제가 이제 동짓날이었으니까요. 꽤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드시고 가세요. 여기 따뜻하네. 새알이 하나 들었네. 이게 액땜하는 거라면서요. 네. 고향에 오셔서 드니까 더 맛있죠? 액땜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거 먹고 액땜하는. 그리고 아까 팥죽 먹었는데 팥죽을 먹으면 액땜이 된다면서요? 팥죽도 잘 먹었고 액땜도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정말 추운데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계신 걸 보니까 제가 힘이 나고 앞으로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여러 건이 있는데 뭐 해를 넘겨서 소환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검찰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28일 다음 주 수요일이면 2022년 연내 소환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죠. 자,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제 소환 통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 FC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이제 그 겨냥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소환 통보하는 과정에서 글쎄 변호사와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게 있었던 건지도 뭐 분명하지 않고요. 네. 그런 적이 없었고 대표실로 그냥 21일 오후 5시 반에 전화해서 뭐
6시쯤 띡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소환 통보하는 과정에서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역대급으로 이런 적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지역의 일정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또 광주 전남 일정이 잡혀 있는 날입니다. 아하. 28일 10시에 지금 이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예. 그날은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 그날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은 전망하고 있고요. 네.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예산 때문에 본회의가 6시에 열리니까 지금 이제 의총도 할 것이고 그때 또 지도부에서 좀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K 재단,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제3자 뇌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비근한 예라고 자꾸 예를 드시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 차이점은 좀 있죠. 거기에는 최서원 씨의 이제 횡령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와의 경제 공동체라고 규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이거는 성남 시민의 이익으로 가정합시다. 그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따냈다고 가정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으로 그거를 지원한 건 아니었다라는 또 역으로 뒤집으면 그런 주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차근차근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굉장히 큰 뉴스죠. 왜냐하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은 엄청난 뭔가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예민한 문제인데 어쨌든 검찰은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